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기 급상승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금 인급종 여러분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리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까지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워낙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 인급종으로 오늘은 LG전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대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1조 2천억 원을 시현하면서 깜짝 실적을 달성한 LG전자. 지금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만 원 돌파 안착이 쉽지 않았던 LG전자인데 이제 좀 갈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님 갈까요? 매수와 매도 버튼 어떤 버튼이죠? 매수입니다. 네, 가야죠. 매수입니다. LG전자. 네. 너무 힘들었어요, LG전자.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시기가 성수기입니다. 항상 2분기 실적 잘 나오잖아요. 여름철 네. 수해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것만 봤다라면은 또 작년처럼 7월 달 이후에는 또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인데 LG전자의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의 숙제가 뭐냐면은 1조 원대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1분기 때 1조 3천억, 이번에 또 1조 2천억을 기록했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하반기도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그동안은 생활가전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좋아졌다라는 게 전장 중심의 B2B 이런 사업이 또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실적으로 점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하고 있는 주력 메뉴에서 플러스 메뉴를 추가를 하게 되면서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6월 달 같은 경우에 현대차 쪽으로 그동안 인포테인먼트 이쪽만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전기차 모터라든지 아다스라든지 웹OS 이런 쪽 어떤 부품을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LG전자의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LG전자가 12만 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작년 고가 13만 4천 원도 13만 2천 원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큼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2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 이제는 좀 10만 원 선 안착을 하고 12만 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또 12만 원 선이 열린다며 더 갈 수 있는 고가에 대한 기대 LG전자 매수 버튼 눌러주셨고요. 지금 채팅방에서 사실 가장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네. 워낙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네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삼성전자는 의뢰 좀 주춤한데 오늘만큼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의 친구들도 움직이는데 삼성전기가 어제 오늘 또 심상치 않거든요. 이제 여기도 열렸습니까? 아, 이게 사실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전문가들의 무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추천 되게 많이 했는데 주가가 되게 안 갔어요. 오죽하면 징글전기라고 했겠어요. 그러게요. 네. 징글징글라고 네. 하는데 이제는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세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거 아시죠? 요즘에 AI가 묻으면 주가 가는 거. AI 이제 기판. 네, 그렇죠.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방금 말씀한 AI 기판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또 특징 지수 나온 게 실리콘 커패시티 저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이제 AI까지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 공장에서 FCBGA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요게 AI가 탑재가 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장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버란지 그리고 전자용 부품까지도 납품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기도 AI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좀 전에 다뤄봤었던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5월 28일 날 AI 데이터 센터 수혜 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제가 AI만 묻으면은 가는데 삼성전기도 그래서 AI가 묻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초인가요? 저희 NH 연구원께서
이번만큼, 올해만큼은 삼성전기가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의구심 큰 질문을 드렸는데 NH투자증권에서 지금 실리콘 커패시터도 리포트를 낸 거거든요. 이런 모멘텀까지 확실히 달라진 그림 삼성전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삼성전기 모두 긍정적인 분석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에 또 눈길이 가긴 하지만 무엇보다 또 제약바이오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유한양행, 오늘 탄력 강한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많습니다. 우리 겨루기 종목에도 유한양행이 있는데요. 확실히 유한양행이 움직이니까 큰 종목이 이제 움직여줘야 또 다 같이 가는 방향도 좀 잡을 수 있잖아요. 매수, 매도 버튼 어떤 버튼일까요? 네, 저는 뭐 일단 유한양행은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한 게 좀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반기 이제 바이오 대장주로서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빅 이벤트가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이제 8월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폐암 신약 렉나자에 대한 그 FDA 승인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올해 연초부터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FDA에 이제 지금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열티를 이제 지금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한 10% 정도 받게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간 매출 규모가 한 6조에서 한 7조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유한양행이 뭐 로열티만 해도 한 10%만 수취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나 다음 달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미국 FDA 승인 이슈가 당분간은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리포사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이러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FDA 승인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급등이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겨루기에서 유한양행 볼 때 한 번 가면 또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주춤할 때 그때 보자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오늘 정말 힘을 내주고 있고요. 바이넥스가 그때 겨루기 종목 같이 갔었는데 진짜 슈팅 나왔다고 정태영 이사님 응원한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바이넥스도 홀딩입니까? 홀딩이죠. 네. 홀딩입니다. 네, 바이넥스도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지연이 오히려 그 강화를 위한 방향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또 분석이 나오면서 ST판 바이넥스 오늘 급등 나오는 만큼 홀딩으로 더 강한 또 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까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에 STS 중공업이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9%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HLB 그룹주가 상승 VI 발동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VI 특징주 HLB 그룹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HLB 파나진이 상한가 달성 중에 있는데요. HLB 그룹주도 장중 우상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그룹주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HLB 그룹 글로벌이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HLB 바이오스텝, HLB 생명과학, 또 HLB 이노베이션, 또 HLB 테라퓨틱스도 모두 오후 들어서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지금 그룹주들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JLB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용 진공 장비를 제작하는 곳으로요.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스태커 시스템을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20년간 납품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호실적의 훈풍을 받았습니다. 11시 40분경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첫 번째 상방배에 발동됐고요.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2시 20분 두 번째 상방배에 발동됐습니다. 장중 고점 24%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방부에 발동된 종목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아크와 네페스인데요.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네페스의 자회사 레페스나웨가 대규모 손실을 이어가면서 네페스가 이를 구조조정 후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제는 두 종목 그래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11시경 급락하면서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네페스는 오늘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13,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오늘 반도체 쪽 안 볼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의 호실적 급등과 맞물려서 또 삼성전자의 친구들 그 외에 IT주 내에서도 종목 확산 어디에서 두드러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VI 발동된 임급종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후에 VI가 두 번이나 발동된 종목 JMB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이 작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각에도 23%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JMB. 정태근 이사님, 네. 좀 눈여겨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네. 지금 흐름 정도 보게 되면은 상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뭔가 오늘 존재감을 알리는 네. 듯한 급등인 것 같아요. 근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증자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장 주식수도 9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내용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용은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물론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뜬금없이 증자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스몰캡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제발 그런 뉴스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신상. 그러니까 뭐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그 반도체를 예를 들게 되면은 그동안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새롭게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 나서잖아요. 제가 볼 땐 JMB가 그런 맥락에서 좀 픽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관련된 어떤 그 전공정 장비 종목들 중에서 좀 신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DS 부분 HBM 개발팀을 신설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HBM하고 최선단 제품 공정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의 어떤 공정 전환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스태커 시스템 이거를 이제 이 회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공정 전환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아마 JMB가 좀 픽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오늘 제 예상으로는 아마 종가 부분에 가서 상한가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점상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네. 오늘 종가에 힘이 붙어서 좀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때를 오히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네네. 자제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비중 조절의 네. 기회인가요? 만약에 제가 JMB를 갖고 있다라면 종가 중에 만약 상한가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팔고 나왔다가 다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좀 신선한 반도체 장비주로서 JMB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보유자의 관점에서 비중 조절의 기회로 오히려 전통적인 장비주 안에서 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두 분과 종목은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사업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은 선별적인 흐름, 각기 전투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넥스트칩의 상승에 대한 의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정영훈 과장님, 매도 버튼 어떻게 보셨어요? 좀 상당히 좀 고민하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매도 버튼 누르도록 매도인가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의 배경 주요적으로는 어디를 좀 보셨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율주행이죠. 근데 다른 자율주행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넥스트칩 하면 자율주행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직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차량용 이제 카메라 뭐 영상 처리라든지 인식용 이러한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이제 대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또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인지도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직 이제 본격적인 이러한 매출 성장과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워낙에 시장이 이제 개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초기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율주행 시장은 아직 뭐 개화 초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 이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장 또 이제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 계속해서 차량에 이제 탑재되는 이제 대당 카메라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미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네.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면서 최근에 아마 뭐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전기차들 보시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많은 이러한 대당 카메라가 이제 탑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이 만약에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네. 뭐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러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죠? 네. 다만 과연 시기가 언제냐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주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뭐 한 10년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스케줄 투자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모멘텀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좀 네. 어떻게 보면 긴 흐름으로 좀 봐야 되고 항상 이렇게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좀 반짝했다가 네. 다시 주가가 좀 제자리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뭐 추후에 매도로, 네.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들 아직까지 강한 종목군의 힘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 칩은 매도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네요. 자,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종목 두 분과 함께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희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오늘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인가요? 60초 갈게요. 오늘은 테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강해지니까 전공정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제 원익 IPS의 상승이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네. 일단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테스 자체적인 얘기보다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합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디램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2분기 디램 웨이퍼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82%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 4분기가 되게 되면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범용 디램 쪽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1분기 AI 데이터 센터 그 서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용 SSD 매출 같은 경우도 62%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테스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전공용 장비를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낸드가 60%, 디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낸드와 디램이 양쪽보다 좋아지고 네. 있는 상황들이고 전공용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조정 구간에서 미리 선심해 하신 다음에 원익 IPS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 또 이에 맞서는 정영훈 과장님의 임급종 후보도 같은 쪽에서 갖고 오셨다 들었는데 바로 60초 갈게요. 네, 저도 사실 조금 전에 알았는데요. 저도 공교롭게도 반도체 전공정 업체인 장비 업체인 PSK를 오늘 가지고 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일이다 보니까 좀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1분기에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또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업체 향이 아니라 중화권 이제 장비 인도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번 2분기에는 예상외로 좀 호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2분기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대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전공정 투자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네.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좀 좋은 또 투자의 네. 좀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탈리치 여기까지 관련해서 듣겠습니다. 모멘텀도 네, PSK, 기대해 네, 테스 모두 공통된 시각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주춤하지만 갈 수 있는 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급종 정영훈 과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